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주에 장이 괜찮았고 수익성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어제 여러분들에게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중에서 SOS랩이나 퓨런티어 요거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라고 시간에 거래해볼 만하다 이런 또 커뮤니케이션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요것도 드리블을 좀 해 나갈 시간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짝 눌렸다가 지금 처음으로 양봉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 3일 정도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진행됐던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K바이오팜 뭐 이런 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공략주 했던 거 아주 우리 매수 시점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는 기분 좋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니케어 뉴스 채널을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요. 그 중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AS 해야 될 종목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HD 현대미포 관련돼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뭐 우리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아마 2달 이내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내놓는 걸 갖다가 참 잘못 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리포트까지만 해도 지금 내용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일을 참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커버링하는 종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리포트를 다 체크해 봤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 자체가 처음으로다가 조금 뭐 예를 들면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HD 현대미포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출구 전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같이 일단 공유를 할 건데요. 2가지 팩트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우주항공 분야 우리 또 투자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HVM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 저는 도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세트레가이를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계속해서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매크로가 깨질 때 들어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 드릴 거고요. BHI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조정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떻습니까? 다 매수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애프터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마 유튜브 업계에서는 최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HD 현대미포는 최근에 투자하신 분 2달 이내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구간이면 틀림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직전에 우리가 거래할 때, 지난해 우리가 수익을 냈던 구간, 그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3개월 전까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당황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해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도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목 비중 제가 그때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방을 열어두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비중을 40%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야기 드리고 일단 현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 2025년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부 그래서 EPS 상당히 늘어나니까 주가도 상승 여력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뭡니까? 미국의 전략 상승 부분에서 법안이 개정이 되면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조금 모멘텀이 생길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이런 것들이죠. 중국에다가 선박 건조를 맡길 일은 미국은 없다. 절대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으로 올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본다 생각한다 해도 충분히 우리는 탈출 가능한 부분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 여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까지는 저가 마진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하면서 저가 뭐 수주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해소가 되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그렇게 내놓더니 갑자기 한 열흘 전까지 아무 말 없다가 어제 리포트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뭐 눈으로 본다고 해도 대처하기보다는 지금은 다른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블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딱 고사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던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가 많은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있겠죠. 전체적인 토탈 내용 부분, 그러니까 2025년도 전체 가이던스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요. 다만 1분기 예상치, 또 4분기 예상치 이 부분에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죠?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 4쿼터 실적 나오는 거하고요. 1쿼터 실적 나오는 구간까지는 뭐다?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 개선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쪽에 포인트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속에서 보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땐 충분히 주가는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3분기 에 나온 그 주가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정도보다는 제가 볼 땐 높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더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출구 전략에 대한 생각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재미를 즐겼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눌림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해서 12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바이를 진행을 했고요. 종목 비중은 40%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단 이 구간을 갖다 무너뜨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양봉 들어오는 자리에서 40% 정도의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12만 원보다 뭐 낮은 구간의 평단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분명히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12만 원보다 어떻게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 한 11만 한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20% 현금 비중을 좀 남겨두고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훈풍이라든지 또 업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것들을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를 더 집어넣어서 11만 8천 원이나 9천 원 정도에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간 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11월 달부터 들어와서 1월 달까지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물량에서 크게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중장기 뭡니까 전망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차적인 제 출구 전략에 대한 생각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참조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하나 시스템을 오늘 수익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27,150원인가요? 그 구간에 제가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금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종목 포트폴리오 중에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또 현금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는 HD 현대미포 이런 것들 손실이 났을 때 항상 뭡니까 캐시를 마련해 놓고 사실은 HD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좀 더 드리블을 해도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손실이 좀 크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 생기면 커버링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 혹은 또 파마 리서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또 파마 리서치하고 사실은 HD 현대미포하고 저는 종목 비중이 좀 비슷해요. 사실을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가 좀 더 올라가면 거기서 정리해서 HD 현대미포까지 다 커버링이 또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해서 단일하게 종목으로만 바라보시지 말고요. 다른 종목하고 항상 어떤 출구 전략을 구상을 할 때는
그 종목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최악은 뭡니까? 예, 다른 종목에서 같이 정리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주식은 어떻게 돼요? 뭐 HD 현대미포 주식이나 파마리서치 주식이나 우리 입장에서 똑같은 주식이에요. 같은 종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돈도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전략도 생각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것들을 갖다 항상 만들어 놓는 거죠. 포트폴리오 속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 한 60%, 70% 가지고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 계속 안 좋은 거 들고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한 지금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턱인데, 월화 중에 무너지잖아요. 저 같으면은 뭐 과감하게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나 이런 거 정리하면서 같이 뭉그러뜨리고 다시 하방에서 다시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나오는 시그널 자체로 봐서는 추가 하락폭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위에서는 가벼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털리긴 하는데 여기서는 쉽게 털리진 않을 거야.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출구 전략을 갖다가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1만 8천 원 맞추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량도 20% 남아있으니까 좀 더 하반까지 내려가거나 그런 경우 생기면 그 경우까지 대비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11만 6천 원 수준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예를 들어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우주 항공 분야 빨리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HVM 같은 경우는 우주 발사체형 첨단 금속 제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 도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는 그죠?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요거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는 뭐다? 예, 우주 발사체를 갖다 진행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글로벌적으로 성장은 상당히 크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뒤처지지 않게 나라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성장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기업은 당연히 스페이스X부터 블루 오리진 두루두루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가장 상당하죠. 계속해서 위성통신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숫자적으로 10,000개, 20,000개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땐 글로벌한테 또 첨단 소재 공급하는 HVM 같은 게 크게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도 어때요? 상당히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상당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같은 또 해외 매출까지 있는 HVM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국내로는 세트리가인이 계속해서 QOQ 대비 흑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진행한 후에 올해도 계속 어떻게 돼요? 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조정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한번 냈었기도 하고요. 이노스페이스는 3월 발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월, 7월로 옮겨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저는 항상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노스페이스는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을 때 매수해주고 가는 거, 조정시 매수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VM,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소재,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요번엔 유리기판 타겟팅, 공정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같이 얽혀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여기서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20% 정도 수익 냈었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번에는 눌림이 들어왔으면 이게 파형이 어때요? 이런 파형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보단 여기가 높고 여기보단 여기서 마지막 3파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정도면 어떻게 돼요? 트레이딩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는 몇 퍼센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0% 전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HD 현대미포처럼 하방으로 터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40% 정도 여러분들 비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할 때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현금 비중 20% 추가로 더 가져가는 건 어때요? 예, 그런 식으로 또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바이어 의견으로다가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시그널이 뜬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나쁘지 않다. 확률적으로 투자는 우리가 확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나 이런 상황, 또 지금 전체적인 환경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 근데 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3월달 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딱 보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월 말까지만 체크해 보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투자 당장 들어갈 건 아니고 좀 더 아래 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동평균선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이 하방 쪽인데 이 터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 이하로 좀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면 공략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트래킹 종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정심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생길 때 이런 경우에 잡아주시면 아주 땡큐일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서 여러분 지금 원래는 이게 3월이었다가 이게 취소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주 내용들은 나타날 거예요. 우주 발사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가 빠질 만한 이유는 없겠죠.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못 먹었긴 했는데 저희야 뭐 항상 뭐 이 정도 그죠? 무릎에서 어깨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구간 갈 때는 우리가 다른 거 많이 진행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별로 뭐 두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전진건설로 뭐 이런 거 했었죠. 자, 센트리가이는 QOQ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예,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왔으면 수렴하겠죠.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정배열로 터진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60일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45,000원 이 정도의 알람 걸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워낙 종목이 많잖아요. 종목 커버링하는 종목이 거의 지금 30종목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를 please help me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모니터링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BHI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소식, 체코 원전 관련된 거 뭐 포기, 뭐 한수원이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뭘로 줬어요? 웨스팅하우스한테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이번에 협력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죠. 근데 BHI하고 상관이 많을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가 안 좋으니까 같이 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땡큐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래쪽에 들면 이게 21이평이잖아요. 사실 이격도 많이 벌어졌지.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엔 뭐 어려운 거죠. 이 정상파형에서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눌림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봉은 21이평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때는 자 18,000원 이 정도에서 알람 걸어두고 시그널 체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공략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이 구간 어디에서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구간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정상이죠. 앞단에서 HVM이 이런 모양 비슷했습니다. 파형 자체가 그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모든 기업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컨센서스 이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고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 터진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죠? 이격이 터진 자리가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18,000원 자리 근처부터는 모니터링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좀 뭐 째려본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째려보고 계셔주시면 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니까 무거운 얘기보다는 AS와 더불어서 공략주 또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HV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